시청자 여러분, 더운 여름은 갔고요. 이제 드디어 회를 먹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신나는 회 먹방을 하러 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굉장히 유명한 횟집입니다. 아마 다른 이유로 유명한 횟집인데 군산에 있는 네모선장이라는 횟집이고요. 횟집 사장님 역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횟집 사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운경 사장님이신데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전라북도 군산에서 네모선장이라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운경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운경 사장님이 왜 이렇게 유명한 횟집 사장님이냐면 군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예.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셨으면 진짜 겁나게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가셔서 운동을 아주 세게 하시고 85년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예, 불도 맞습니다. 지르셨어요? 아니, 방화예요? 아니, 방화는 안 하고 예, 점거만 했습니다.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서 재표가셔갖고 몇 년 사신 거예요? 뭐 6년 6월 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살기는 2년 9개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어릴 때죠, 그러니까, 그죠? 예, 21살 때 정도 됩니다. 어릴 때 감옥 생활을 3년을 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뭐 통일운동 관계된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쭉 이후에도 운동 계속 하신 거네요, 그냥. 예, 그러다가 뭐 중간에 학원가에 좀 잠깐 있다가 나와서 다시 또 통일운동 관계하다가 정치로 정치하시려고 하셨다가 예. 출마 여러 번 하시고, 예. 그리고 폭삭 망하고, 예. 폭삭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생활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게 언제예요? 2010년도에 제가 이제 군산시장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16년도. 2016년이요? 16년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거기서 폭삭 망하고, 그 뒤로 이제 쭉 그 횟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2016년에 선거 망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선거를 여러 번 망하셨잖아요, 지금. 네, 선거는 한 5번 나갔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가진 것이 100번 말면 100번 맛이 똑같은 폭탄주를 제가 제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폭탄주를 한 잔 먹고, 예.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100번 말면 100번 맛이 똑같은 폭탄주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은 항상 정확한 계량을 통해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미 유명한 사실이에요.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먹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 방송의 특징은 기회가 네. 있을 때마다 음주 방송을 한다. 이게 똑같은 컵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저희가 계량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모든 조건이 잘 맞아요. 예. 100번 먹으면 100번 맛이 똑같은 폭탄주. 예. 자, 일단 한잔 하시고 우리 솔직 담백한 토크를 위해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다 먹어야 되는구나. 그럼요. 민어는 뭐 어디다 찍어 먹는 거예요? 이거 민어는 쌈장? 여기 저 쌈장에 김 싸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김. 그래서 예. 어머, 횟집에 김이 있길래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난 서울의 민어 횟집에서 김 주는지 못 봤는데. 근데 지방마다 좀 다른가? 아니요, 이게 그 다양한 맛이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사장님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파시는 거예요? 네. 맛있다. 근데 양념장이 맛있네. 쌈장이 맛있네요, 쌈장이. 민어 맛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드셔도 맛있고요. 이건 이제 득살이고 이건 뱃살이에요. 예, 뱃살은 마스가오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시 찬물에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근육들이 올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공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삶의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낙지입니다. 예. 예, 특별히 이건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집 가게는 원래 습기다시가 없는 집인데 오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정직한 사장님이세요. 방송을 보고 혹시 네모선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신선한 민어회는 드실 수 있으나
락지를 요구하진 말아라. 이거는 오늘 그냥 특별한 손님이 와서 한 거. 너무 정직하세요. 민어회 잘 팔려요? 네, 뭐 7, 8월 달이 원래 민어 시즌이고 9월 달 되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 9월 달부터 못 팔아요. 이제 민어하고 홍어가 있어요, 저희는요. 그리고 여름에 민어, 그다음에 홍어.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모두매라 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고기를 바로 잡아가지고 또 해드립니다. 네. 다른 횟집 사장님들은 뭐래요? 지금 장사 좀 잘 된대요? 횟집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건어물이나 이런 건 좀 잘 되는데 횟집은 또 희한하게 이 거부감이 있나 봐요. 바로 무슨 영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근데 희한한 건 또 전어축제나 이런 데 가서는 또 드시는데 횟집에 가서 드시는 건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반건조 생선도 파시더라고요. 예, 뭐 멸치나 말린 생선이나 반건조한 생선,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간대요. 예년에 비해서도 더 나간다고? 왜냐면은 그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이상한 수요가 좀 있는 형편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횟집은 제 주변 횟집 사장님들은 여름이라는 시즌도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보다가 아니라 오염수 네. 방류하면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죠. 그래요? 다들 어려우시다 그래요? 예, 이 집은 그냥 민어하고 홍어만 팔고 반건조를 파니까 괜찮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가게는 제가 원래 횟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수산물 유통, 이제 제철 수산물을 파는 거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즌이 꽃게 시즌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꽃게가 좀 작년보다 좀 싸가지고 꽃게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꽃게도 어차피 오염수 방류하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꽃게는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회는 좀 꺼리는 것 같더라. 이게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 재밌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게 다 같이 바다에 있는 애들인데 꽃게는 별로 걱정 안 하시고 건어물도 별로 걱정 안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신신한 화로회는 좀 걱정하시고 네, 그 심리가 좀 이상해요. 네,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아예 그냥 수산물 다 안 드시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염수 걱정하시는 분들은 수산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나는 것을. 왜냐하면 소금, 다시마, 국 끓일 때 다시마 안 들어간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김치. 김치에는 새우젓이나 멸치젓이나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 수산물을 절대 안 먹겠다 이런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우리 사장님은 예. 오염수 방류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되세요? 네, 저는 걱정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12년 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지. 예, 후쿠시마 처음에. 후쿠시마 지진 처음에. 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 쓰나미가 터져가지고 덮쳐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하여튼 잘못 운영해서 그게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12년 전에 지금보다 1000배 내지 10,000배 정도 핵종마다 다른데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12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그냥 쏟아져 나간 거거든요. 11년 전에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한때 예를 들면 고등어 같은 거 안 먹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근데 김도, 제 후배는 김도 안 먹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고 다 그냥 정상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12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잘 드시고 나서 갑자기 올해부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걸 다 지하수 들어간 것을 다시 펌핑해갖고 모아서 알프스라는 필터 해가지고 또 희석해가지고 내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정화 처리한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해서 폐기물을 막 투기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이치 안 맞는 얘기들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여러분들께서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신 사장님이 말씀하신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어쩐지 뭔가 좀 되게 자연과학대를 졸업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게 과학 교수님들이 그냥 별도로 그냥 졸업을 시켜줬어요. 졸업 안 하면 더 말썽을 부리니까? 예, 일찍 9년 6개월 만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물리학과 졸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단톡방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과 동기들이 대학 교수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막 자발적으로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광우병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광우병은 이걸 아는 사람도 얼마 없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맞아, 맞아.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방사능 물질과 관련돼서는 물리학자들 있죠. 핵물리학자 있죠. 맞아. 원자력 공학 하는 사람 있죠. 의학에서 저 핵의학 그래서 방사능 치료하는 사람이 있죠. 다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치료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이롭게 이용하고 다 그런 역할들을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저 처리해가지고 처리해서 처리수를 내보내는 것이 그 영향이라는 게 너무 미미한데 그걸 막 무슨 핵 오염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과학자 양심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그러니까 없고. 저도 되게 이상해요. 광우병 때는 정말 나와서 말씀하시는 과학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랬구나. 근데 이 전복은 왜 이렇게 달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건 뭐 저기 양식하는 데서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요? 군산 되게 아닙니다. 달아. 되게 달아요. 지금 제가 막 그 씻는 거 옆에서 봤는데 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은 별로 없었지만 맛은 되게 좋네요. 아 제가 저 주방을 저 직접 하지 않는데 오늘 이 월요일 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성심성의껏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전복을 수세미로 닦아갖고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수세미로 닦아서 그런지 더 달고 맛있어요, 사장님. 드세요, 사장님도. 되게 달다. 원래 전복이 좀 약간 비리잖아요. 근데 신선해서 그런지 굉장히 달고 맛있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이공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옆길로 샌 거잖아요. 저 아쉽지는 않으세요? 가끔 뭐 물리학과 관련된 주제나 이런 게 나오면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가끔 생각날 때 예. 아쉽고. 예. 근데 그 당시에 문화원 점거 농성하시고 그 다음에도 통일운동 하시고 그런 예. 생각이 언제쯤 변하셨어요? 아 이렇게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그 문익환 목사님이 주도한 새로운 통일운동체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라고 하는 조직에 제가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남북 간의 이런 협상이나 회의하는 테이블에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데서 보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당국자들은 첫 번째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요. 혁명도 없고요. 혁명에 대해서 혁명도 생각하는 게 없고 남한의 활동가나 운동가들을 자신들의 부품으로 여겨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국가적인 대사를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도모를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았죠. 나를 부품 취급한다는 거를 언제 느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진 저 통일운동체가 있는가 하면 김일성 유훈으로 유지되고 있는 범민련이 있습니다. 예, 범민련. 예. 요즘 뭐 민경훈 씨가 예, 민경원 선생님이 하시는 거. 이 범민련을 통해서 남쪽의 여러 운동 세력이나 이런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령 내지 지시를 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거죠. 그러면 남쪽에서 그걸 피해를 입는 다수의 활동가나 제야인사나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래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남한 사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 잡혀가려면 잡혀가라. 그러니까 원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획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다수의 지지를 얻는 과정인데 이 사람들이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북쪽의 지시사항을 유지하고 관철시키는 것만이 관심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럼 다 그냥 부속품이지. 그럼 저 사람들이 과연 통일을 생각하는 건지 내지는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들을 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회의가 들은 거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근데 나는 여기서 이거를 네. 한 잔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그 말씀은 북한 그 노동당에 대한 실망이잖아요. 그럼 빈정이 상한 거야. 근데 원래 생각하셨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미망이나 뭐 어떤 희망
네. 그거는 그럼 그 뒤에도 계속 갔어요? 아니요, 이제 그것과 함께 동시에 무너진 거죠. 아, 그냥 그래요? 근근히 어. 저 소련 동구가 무너지면서 근근히 그래도 이상은 좋은 거야라고 했는데 현실 세계에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남아 있는 북한도 저 모양 저 꼴인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과연 말은 이념과 이상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완전히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는데 저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알겠다. 예. 뭔 얘기인지 알겠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예. 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 이 사장님 말씀을 계속 해석하고 있는데 예. 그 89년에 베를린 월이 무너지고 90년대 초에 중국권이 무너지면서 운동권 선배들이 다 정신적인 공황을 겪었어요. 그렇죠. 예. 다들 레닌주의 얘기하면서 이럴 때 근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고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얼른 그때 정신 차린 사람들은 생활전선으로 갔고 예. 건전한 생활인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끝까지 공산주의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버틴 1인이 여기 하나 있고 근데 그 버틴 사람들도 나중에 좀 더 철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사장님은 지금 나중에 노동당 하는 꼴을 보고 같이 처리되신 거구나. 그러니까 노동당이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쟤들도 저 모양이면 지금 내가 이때까지 젊을 때 생각했던 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깨달음. 뭐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순하게 말하는 게 객관화하니까 되게 듣기 싫은 거야, 지금. 근데 예. 그때도 정신 안 차리고 계속 있었던 사람으로 저는 의심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도 되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있어 보여요. 네, 우리 사이에 있어요. 있죠? 예. 우리 예. 사장님은 예전에 삼민토 위원장, 그죠? 예.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삼민토 이러면 막 되게 저 학생들이 겁냈어요. 굉장히 과격한 선배들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삼민토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선 책임 있는 자리인데 그 중에서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어떤 거는 지금도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어떤 거는 딱 끊어버린 게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글쎄, 옛날에는 저에게 개인이라는 건 좀 못 썼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집단과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조국이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뭐였냐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도 다니고 장학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왔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특별히 고생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항상 빚진 마음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을 도외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뼈아픈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국가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집단이고 공동체이니만큼 개인에게 보탬이 안 되는 집단이나 공동체는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마음속에 다 갖고 계신 거고 오히려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젊을 때 우리가 참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못했고 본인이 남의 자유를 많이 억압해 보신 운동권 선배의 지금 반성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반성도 하시고 제가 운동권 선배 생각해 보면 주로 이랬어요. 개인의 자유 없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우리 사장님 저거 하잖아요. 586 운동권 를 약간 규탄하면서 민주화 지지회라는 거 하시잖아요. 민주화 동지회, 민주화 운동 동지회.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옆에서 볼 때는 야 586들 정신 좀 차리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약하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느끼세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미 저희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반미투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사실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고 미국을 등에 업고 분단에 기생한 세력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8년도 반미 통일운동의 밑바닥에는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네. 친일파 나쁜 놈, 반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 밑바닥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죠. 그 정당성이 없는 이 남한의 권력자들. 예,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참여했던 분들이 대한민국의 40대, 50대고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그다음에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사고방식이 가장 그 뿌리 있게 박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다시 설거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는 거죠. 민주화 운동 동지회는 네. 뭔가 좀 단절이 필요하다. 아직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 건데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세요? 옛날에 젊을 때 했던 생각을 아직도 많이들 한다. 네.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저는 지난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이 축창가를 들자고 했을 때 그때 이게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신호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죽창하라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그러면 사장님 지금 그렇게 그 586 그 예전의 동지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586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를 들면 이동재 기자, 채널 A, 채널 이동재 기자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유시민, 최강욱, 김어준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증폭시켜가지고 결국은 이동재 기자를 구속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시민은 제가 가서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요. 최강욱은 군 법무관이었을 때 제가 그 동네 근처에 가서 같이 술도 먹고 그런 사이인데. 사장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는데 그 뒤에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벌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그 고통 속에 빠뜨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화가 나요. 시작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게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일단 자신들이 출발했다고 하는 그 전부터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장님 말씀은 아주 최근에 있었던 채널A 사건을 보면 지금 가슴이 아프시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 그 586 그 운동권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원래부터 진실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게 되게 가슴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586 운동권이나 뭐 아닌 분들이나 다 이렇게 섞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대한민국은 진짜 어렵게 탄생한 나라고 60년 사이에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무수히 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요. 그것을 긍정하고 이제 낡은 것들은 좀 설거지해서 미래 후손들이 우리처럼 죽창가 이런 거 부르지 말자 이거예요. 예. 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누리호처럼 누리호 창가를 부르고 젊은 세대들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아니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를 물려주자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설거지 할 테니까 미래 세대들은 더욱더 뻗어나가서 이 아시아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좋은 나라,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더욱 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갈등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예. 미래 세대는 미래를 위해서 나가라. 너무 멋있으세요. 엄지척.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횟집 사장일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그 함은경 사장님을 뵈러 여기 와서 우리 수산물 먹방을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오늘은 젊은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그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각자의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서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